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올해 이 선거의 해를 맞아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상은 단연 앤디 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직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121년 미국 한인 역사상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또 스페인을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 자라의 창업주가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굵직한 부동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올해 앤디 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 이 미주 한인 사회 역사를 새로 쓰는 도전에 지금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인이 올라간 가장 고위직이라고 하면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뭐 대통령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도전이 정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데요. 미국 한인 역사가 이제 121년째가 되고 있지만 이 121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아직도 지금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은 연방 하원 의원까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주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인 사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드디어 이제 앤디 김 후보가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연방상원 의원직에 도전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 있는 거예요? 선거는 그 프라이머리가 6월 4일 날 있습니다. 예. 6월 4일 그 예비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5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열릴 때죠. 그때 이제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앤디 김 후보가 이번 그 6월 4일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앤디 킴 의원의 상원 의원 도전이 승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벌써 상당히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일단 현직이 없습니다. 현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역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주의 연방상원의원이 바로 맘 메넨데즈 그렇죠. 상원의원이에요.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부패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죄질이 나쁘죠. 예. 단순 부패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다른 나라들에게 거의 팔아먹다시피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긴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맘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맘 메넨데즈 오랫동안 뉴저지를 지배했던 맘 메넨데즈 다음 세대를 뽑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밤 메넨데즈 상원의원에게 연방 상원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버티고 있어요. 뭐 그래야 되겠죠. 본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아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것 같은데 이 자연인이신 분과 현직 상원의원이신 분은 천지 차이니까 버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미 뭐라 그럴까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에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부패 의혹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이번에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이 될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인 밤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부분이 앤디 김 하원 의원하고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호재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 앤디 싶습니다. 김 연방하원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청년 결백하다는 거. 그렇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뉴저지주 유권자들에게는 부정부패가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그렇죠. 밤 메넨데즈가 저렇게까지 부패한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다. 이런 지금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뉴저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가 청렴하냐, 어느 후보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걸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평가인데
부정부패 관련해서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좀 유리한 그런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앤디 김 후보는 러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뭐랄까 돈을 주고받는 게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선거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막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그걸 배격해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로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정치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저지 주민들의 84%가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부정부패 근절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깨끗하니까 자신 있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기업이라든가 각종 로비 단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 미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하고 아주 안 좋아진 이유도 돈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그동안 돈과 거리를 두는 이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선거 캠페인도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그 십시일반의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모았어요. 지금까지 27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나 로비스트의 도움 없이 순수한 그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만, 지지자들로부터만 조금씩 받은 걸 합쳐서 270만 달러이기 때문에 뉴저지 현지 언론들은 그 기업이나 로비 단체를 배격한 것 치고는 큰 액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 메넨데즈가 이렇게 몰락을 하면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에게 상당한 찬스가 지금 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그 기대가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은 후에 왜 그 의사당에서 네. 쓰레기 줍던 예, 바로 맞아요. 앤디 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아주 그 정말 기가 막힌 네, 사진이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앤디 김 의원이 지금 지지율에서는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네. 앤디 김 물론 이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지만, 뭐 선거 때 사실 그 각 캠프들이 여론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대처하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쓸데없이 자기들이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 이렇게 안 하는데, 어찌됐건 앤디 김 선거 캠프의 여론조사를 보면 45%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과반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높은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태미 머피 후보 22%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태미 머피가 현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입니다. 부인이고 같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라이벌인데 앤디 김 후보가 태미 머피 후보를 뭐 2배 차이로 좀 앞서고 있죠. 45%, 22%. 이게 자체 조사니까 다른 언론사들 조사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그 도덕성, 청렴함이 지금 요구되는 이번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일단 아주 뭐랄까 중요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뉴저지에서는 꽤 그래도 유명한 의원이죠. 그렇더라고요. 2018년부터 지금 3선 연방하원 의원으로서 내리 3선을 지금 당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 지지 기반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82년생입니다. 이제 41살, 굉장히 젊죠. 연방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좀 기대가 되는 게 41살밖에 안 되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인들에게는 연방 상원이나 주지사나 대통령은 넘볼 수가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우리와는 상관없는 리그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한인도 그런 자리에 낄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앤디 김 하원 의원의 도전을 기대해보고, 만약에 연방 상원 의원 당선된다면 그 다음에 뭐 정말 주지사나 대통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나이가 워낙 젊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기업 창업주가 네.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 네.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네. 보도했는데, 세계적인 패션 회사 자라, 뭐 여성분들은 다 알 수 네. 있는 브랜드죠. 자라의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정말 그 글로벌 부동산 업계에 완전히 큰 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적극적인 부동산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이게 내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 거예요? 네, 이 아만시오 오르테가 자라 회장이 그 패밀리 기업 폰테가데아가 있어요. 이 폰테가데아가 자라의 모기업의 57%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 폰테가데아라는 패밀리 기업을 통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총 11억 유로 규모의 부동산 10채를 사들였습니다. 11억 유로면 달러화로 치면 한 12억 달러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열채인데 열채라는 건 다 그 뭐 주택 같은 건 아니고 다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예, 건물 뭐 빌딩 이런 쪽으로 해서 열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죠. 불안하다라는 불안하죠. 평을 네, 받고 있는데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예, 요즘 사실 부동산 시장 좋지 않고 돈이 있어도 부동산을 사야 되나 아주 좀 주춤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다릅니다.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매수해서 상종가를 칠 때 되파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 주로 미국과 유럽에 위치한 건물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그리고 이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의 특징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걸 원치 않아요. 사실 부동산이란 게 규모가 있고 덩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묶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부동산은 계속 오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장기간 돈이 묶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이게 이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싫고 월세 수익 등으로 곧바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건물을 사도 바로 렌트를 줘가지고 바로 다 캐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확보하는 수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저 사고 파는데 좀 노하우가 있는 모양이죠. 맞아요,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저점인 거를 정확히 지금 알고요. 이쯤에서 사면은 이제는 오를 거다. 이제 그런 걸 알고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과거부터도 이 유명한 그 글로벌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아델피 빌딩을 5억 5천만 파운드에 매입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로 치면 6억 9,689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9,300억 원인데 이게 그 런던 정경대 건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인데 이 런던 정경대 건물도 역시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2019년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건물을 7억 4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한국 돈 9,900억 원,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그 시애틀 아마존 본사도 매입해서 이 사람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부동산들을 다 지금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저는 아마존 본사 건물은 아마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 본사가. 요즘 네.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진 건물가보다 훨씬 많은 돈 받고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는 렌트 네.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요즘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고금리 네. 시대인데 네. 이렇게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자라의 모회사가 인디텍스입니다. 네. 이 아만시 오르테가 일가의 그 패밀리 기업 폰테가데아가 인디텍스의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폰테가데아가 인디텍스를 통해서 자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인디텍스가 주주들에게 이렇게 배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텍스의 59%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디텍스로부터 배당받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폰테가데아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 캐시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은행을 끼고 매입하려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네. 이분은 워낙에 캐시가 많은 사람이라 그냥 캐시로 그냥 사대니까 부담 없이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션 회사 자라를 운영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죠.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자라가 그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패션 그룹이죠. 여기 뭐 LA에도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 그 SPA 브랜드입니다. SPA 그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이에요. 패스트 패션. 이게 그래서 자라가 패스트 패션의 1위 브랜드고요. 2위가 H&M, 3위가 갭.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패스트 패션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품종 소량 생산해서, 그러니까 뭐 유명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생산해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인기 있고 어느 게 인기 없는지 봐서 인기 없는 거 버리고 인기 있는 거 그럼 저거 좀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패션 업계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해서 생산해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품질은 좀 낮다. 자라가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급은 아닙니다. 고급 그렇다고 아니에요. 저급도 아니지만 중급 정도, 그냥 에버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H&M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이게 제품 기획에서 생산까지가 한 달에서 한 3개월 걸리는데 오. 자라는 제품 기획에서 생산까지 평균 2주입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하네요. 패스트푸드 같은 이 패션 업체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패스트 패션의 제왕이 자라입니다. 자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냥 옷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매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 안 팔리는 상품 판명 나면 즉각 거기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보통 SPA 그 패스트 패션 제품들이 한 시즌에 3,000개, 5,000가지가 나오는데 자라는 한 시즌에 11,000여 가지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서 오래 묵히는 게 아니라 빨리 사서 또 빨리 이득을 얻고 이 자라를 운영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참 재미납니다. 이 자라가 스페인에서 이 넘버원 기업인데 아무튼 이 스페인 이 자라 회장을 보면 참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